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보험업법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강에서는 챕터 1 이제 보험업법의 총칙에 대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업법 이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초적인 어떤 용어들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업법 일반으로 들어가 보면 보험업법에 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보험이란 어땠어요? 자, 일하는 계약자, 가입자들 다수, 그렇죠? 다수가 모여서 단체를 형성하고, 그렇죠?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에게 기금이 형성이 돼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보험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보험에는 간단하게 보험자로만 할게요. 자, 이 보험자는 사실 크게 나눠보면 둘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공보험, 그다음에 민영, 즉 이제 사보험이 되겠죠. 사보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영보험은 뭐예요? 영리 추구의 목적입니다. 영리 추구. 그렇죠? 영리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좋은 상품을 만들고 수익을 잘 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용을 또 절감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보험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수가 하나의 보험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다수의 계약자에게 일일이 다 뭐 심사하고 개별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다? 약관을 미리 작성해 놓는다, 만들어 놓는다. 이게 뭐였어요? 계약법에서 배웠던 부합 계약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합 계약성에 의해서 우리 계약법에서 내렸던 결론은 일반 가입자들, 계약자 측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약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입법적인 얘기, 입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에서 입법적 통제가 우리 계약법과 약관규제법에 대한 이야기, 행정적인 통제가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할 업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법은 이제 판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즉 보험업법이란 뭐냐? 민영보험에서 민영보험에서 보험을 통제하기 위한 즉 사보험, 민영보험을 감독하기 위한 어떤 규제, 법규가 바로 보험업법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추가해 보자면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 자, 감독을 하는 어떤 입장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공시주의, 그다음에 준칙주의, 그다음에 실질적 감독주의.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갈수록 엄격한 거예요. 위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공시주의는 가장 그 엄격도가 낮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필요한 내용들을 그냥 어떤 부처에서 공시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엄격하지 않고, 준칙주의는 뭐냐면 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그걸 지키도록 한다라는 거고, 실질적 감독주의가 이제 가장 엄격하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를 들면 허가 같은 거, 어떤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거나 또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독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실질적 감독주의고, 우리나라는
이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죠? 그 중에 얘가 이제 허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업법 이제 의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민영보험, 사보험을 감독하는 규제가 되겠고, 그 감독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감독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성격으로 가볼까요? 성격. 자, 보험업법의 성격은, 자, 우리 계약법에서 배웠을 때 보험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보험법에 관한 공법은 공보험에 관한 법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업에 대한 어떤 감독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자, 사법으로 가면 보험 조직에 대한 감독 규제의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법 제4편, 일명 여기가 보험 계약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보험업법의 성격은 어떻다는 것이냐? 뭐가 보험업법이었어요? 이 둘이 보험업법이었습니다. 즉 지금 보면 공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사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 플러스 사 해서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바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노트 필기하실 때는 이거 다 적으실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 보험업법은 공 플러스 사 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어차피 이거는 우리 계약법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 되겠고. 자, 다음은 보험업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보험업법의 목적이 사실은 뭐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어떻게 외우시냐면 항상 그렇듯이 키워드로 외워보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경영, 육성, 보호, 경제. 지금 우리 보험업법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 이 네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입니다.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 육성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보호는 뭐냐면 계약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 보호, 육성, 경영. 경제는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것이 보험업법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렇죠? 진부한 얘기기는 하지만 시험에 특히 초반부에 1번, 2번 부분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키워드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주관식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키워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시험 문제에 또 어떤 문장이 출제가 됐을 때 키워드 찾아내면 그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다. 그것이 또 객관식 시험의 장점이죠. 객관식 시험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효율이 좀 높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용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보험 상품부터 보겠습니다. 보험 상품.
보험 상품은 보험업법상의 보험 상품은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그 다음에 제3 보험 상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거죠. 손해는 재산, 재물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자, 제3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좀 새롭게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2차 과목에서도 제3보험이 있었습니다. 제3보험은 뭐냐면 상해, 질병, 간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병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자, 화면을 함께 볼까요? 자, 보험업법 2조 정의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렇죠? 이것은 뭐 우리 계약법 그 통칙 첩법에 있던 거랑 비슷하죠.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목의 것으로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대통령에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그리고 손해보험 상품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인데 질병상의 간병은 제외한다. 왜? 제3보험으로 따로 빼놨으니까. 그래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들, 보증보험을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관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다라는 거고, 제3보험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간병,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셔야겠어요. 질병, 상해, 간병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상품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상품은 크게 두 가지, 생명보험 계약과 연금보험 계약, 여기 이제 퇴직보험 계약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상품과 연금상품이 있고요. 손해보험 상품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법에서 봤던 것들 이외의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있죠.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 해상 항공운송,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유리 동물 원자력, 그다음에 비용과 날씨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기본적으로 좀 해두셔야겠어요. 기본적으로 자주 나온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다음 중 손해보험 상품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물론 손해보험 상품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또 굉장히 쉽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것들에서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바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겠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라? 내가 손해보험 상품 뭐뭐뭐뭐 줄줄 암기할 필요 없다. 보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객관식 시험은. 그렇죠? 그것을 컨셉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3보험 상품은 상해, 질병, 간병이다라는 거. 자, 우리 보험 상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보험 상품의 예외, 보험업법에서의 보험 상품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다 보험업법상에서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의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이 예외는 어떤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4대 보험 플러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불식 할부 계약. 여기까지가 이제 정해져 있고 업법에 사실 의미적으로 하나가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의미적으로 공제. 공제는 업법에 그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공제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받아요. 여기에. 자, 하나씩 볼까요? 4대 보험 우리 뭐 있어요? 4대 보험.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 1은 사실 우리 건강보험의 장기요양 있죠? 노인 장기요양.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 선불식 할부 계약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상조 있죠? 상조.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것을 다달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런 상조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제외가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법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보세요. 자, 어법 상품이랑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2조 정의를 봤습니다. 거기에 괄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어쩌고저쩌고 해서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외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산재, 선불식 할부 계약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났을 때 공제는 어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따로 특별법이 있다라는 헷갈리실 수 있겠죠. 왜? 계약법에서는 상호보험 또는 공제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어법에 적용을 받는 상품 명확하게 생명, 손해, 제3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상품들 봤었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보험업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보험업은 바로 볼게요. 보험업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보험업이란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을 말한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고. 자, 다음은 이제 보험회사 등. 자, 보험회사는 앞으로 제가 보험회사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국내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그리고 상호회사, 그다음에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이렇게. 자, 국내 보험회사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 경영자가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융위의 허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허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보험회사를 외국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상호회사는 쉽게 말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계약자가 곧 사원. 이 상호회사의 회사원이 곧 계약자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주식회사는 쉽게 말해서 회사의 이익이 주주한테 배당이 되죠. 근데 상호회사는 회사의 이익이 사원들에게 배분이 돼요. 그런 개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로 가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일단은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곧 사원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자회사는 우리 알고 있죠? 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B가 A에 속해 있으면 여기가 모기업, 모회사, 자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속해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 그렇죠? 뭐가 어느 정도 속해 있어야 자회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뭐냐면 자회사에 주식이 있겠죠? 그렇죠?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주식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15 이상 모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돼요. 그래서 100분의 15 이게 여러분들 좀 어법에는 법 조문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100분의 1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전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뭐 15%, 100분의 15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표시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에 조금 여러분들 앞으로는 조금 익숙해지셔야겠어요.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초과입니다. 초과 이것도 중요하죠. 초과 100분의 15 초과까지 하시면 되겠다. 보험회사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다음은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집. 자, 모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을 모집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우리 계약법에서 배웠던 대중설, 대리점, 중개사, 그다음에 설계사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설계사.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 보험업법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거예요. 자,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계약 체결을. 중개사는 독립적이죠.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자, 설계사가 조금 특이해요. 자, 설계사는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의 소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속돼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사실 이 조문마다 여기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법인, 재단, 그다음에 사단 다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위에 등록된 자여야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인 거고, 위하여, 독립, 소속, 대리, 중개. 그렇죠? 이 키워드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자산운용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산운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는 자,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신용공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용공여. 그다음에 총자산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로 자기자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신용공여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신용을 통해서 자금을 가져오는 거죠. 자금을. 그래서 대출, 어음, 그다음에 채권 매입,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신용공여는 뭐야? 결국에는 신용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을 갖고 오는 거죠.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용을 통해서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죠. 이러한 것들이 신용공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신용공여가 나오면 이러한 기본적으로 반복들과 함께 이러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구나 신용공여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신용공여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총자산이라는 것은 어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산에서 빼는데 자산에서 두 가지를 빼요. 하나는 첫 번째는 미상각. 자, 상각이라는 것은 우리 감가상각 아시죠? 감가상각. 감한 부분까지 쳐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쳐서 계산을 한다. 근데 아직 미상각한 부분인데 신계약비나 이제 영업권 같은 것들을 빼줘요. 영업권. 자, 영업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의 무형자산, 무형가치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권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특별 계정자산이라고 불러요. 계정자산. 자, 이 회계를 공부를 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여러 용어들이 있을 건데 이 계정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냥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 항목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퇴직보험, 그다음에 변액보험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자본은 자본금 그리고 잉여금 있을 거예요. 잉여금에서 빼줍니다. 뭐를 이제 영업권 등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영업권 등을 빼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영업권이 뭐였어요? 회사의 무형가치자산이죠. 무형가치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요소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회계에 잘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주주 등에 대해서 볼까요? 대주주 등 해서 주주를 보면 자, 동일차주, 동등한 주주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대주주 이렇게 나누면 대주주를 이제 최대 주주, 말 그대로 최대 주주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주주 이런 식으로 나눠요. 주요 주주. 그러면 이제 주요 주주는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는 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이제 주요 주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그렇죠?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 정도로 주주는 정리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일단 자, 그다음에 계약자 볼까요? 계약자를 왜 하느냐?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 계약자는 어법에서 일반 계약자와 전문 계약자로 나뉘어요. 일반 계약자의 정의는 전문 계약자가 아닌 계약자는 다 일반 계약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우리 계약법에도 있죠. 기업보험한테는 663조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준다. 약정 너네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전문 계약자가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충분히 보험회사와 대등한 파워를 갖고 있어서 그런 계약을 함에 있어서 동일 능력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계약자들을 전문 계약자라고 해요. 전문 계약자. 그러면 전문 계약자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자, 첫 번째는 국가입니다. 국가. 두 번째는 한국은행이에요. 세 번째는 상장법인입니다. 주권 상장법인. 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면 쉽겠는데 금융기관으로 해서 분류가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되어 있고 기타에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재에 이따 체크할 건데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부분 쫙 있어요.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도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워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금융기관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금융기관이죠. 그 다음에 은행, 그렇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중앙회 같은 거, 그리고 무슨 뭐 연합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으로. 자, 기타는 보겠어요, 여러분들. 기타는 자, 지금 은행에 대한 거 나왔습니다. 그렇죠? 금융기관에 대한 거, 한국은행을 제외한 부분들이 지금 나왔죠, 보면. 그렇죠? 그럼 기타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국가가 나왔어요. 국가가 크게 카테고리에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무슨 금감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말 그대로 기타입니다. 전문 계약직, 계약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집인 또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까지가 해당을 한다.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이따 교재에서 보시게 될 정하는 사항에서 쭉 나온 게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우리 뭘 볼 거냐면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자, 어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있어요. 자, 원칙은 보험회사만이 보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예외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예외가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예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곤란한 경우에. 그래서 계약 체결 곤란하다고 해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제, 우체국 보험도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자, 이런 것들은 타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죠. 근거를 두고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한마디로 역외보험이라고 합니다. 역외보험, 크로스 보더라고도 하는데요. 뭐냐면 외국 보험회사 계약 체결하는 걸 의미를 해요. 외국 보험회사 계약 체결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이에요. 거절. 국내 보험회사 3곳 이상에서 거절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취급을 아예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에서 계약을 맺어서 국내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저 당연히 보험 기간 끝나기 전이어야 되겠죠. 경과 기간 전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고. 자, 네 번째는 종류가 좀 많은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역외 보험이죠. 역외. 쉽게 말해서 해외 보험, 국제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해상, 그렇죠? 항공. 그다음에 여행 가죠. 여행. 자, 여행 갈 때는 우리 또 생명보험, 장기 상해보험 이런 것들 또 다칠까봐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국제성 하면 사실 대표적인 보험이 바로 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예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거 나온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보험업법 1반부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영보험업의 지도 감독에 대한 근거 및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영보험업에 대한 감독법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실질적 감독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가장 엄격하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를 들면 뭐 허가해 주는 거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성격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 우리 그림을 통해서 봤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적, 경영, 육성, 보호, 경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과 육성, 보험계약 관계자들의 권익 보호, 그다음에 국민 경제 균형적 발전이다. 이거 진부한 얘기지만 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자, 다음 이제 용어적인 측면들 좀 체크를 해봤어요. 보험 상품,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금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종류는 생명, 손해, 재산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생존, 손해는 이제 우리가 상법상에 알고 있는 손해보험이죠. 대신에 질병상의 간병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재산보험 상품 따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생명보험에는 생명과 연금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는 이런 식으로 있고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이다.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제외가 되는 것들 첫 번째 이제 4대 보험 거기에 또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장기 요양보험까지 그리고 선불식 할부 계약과 공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용, 건강, 국민연금, 장기 요양 산재, 선불식 할부 계약이 있다. 자, 그리고 보험업이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이다라는 거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그리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저 허가 중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그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영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자, 자회사는 우리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조금 안 익숙하시죠? 100분의 15, 결국에는 15%인데 이렇게는 출제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요. 사실 이렇게도 가끔씩 나옵니다. 지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것은 이것도 익숙해지셔야 되겠지만 이 100분의 15라는 표현, 이 구조 있죠? 100분의 15.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모집이라는 것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였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면 대리점 중개사 설계사에 의해서 위하여 독립 소속 이 키워드 중요했죠? 위하여 독립 소속. 그다음에 대리 중개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사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 보험계약자는 전문 보험계약자와 일반 계약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 계약자로 왜 나눠놨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 법인, 금융기관, 기타 해서 대통령령에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은행, 무슨 중앙회, 연합회 이런 느낌. 그리고 기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모집인, 금감원, 신용보증기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세부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또 연상을 하시면 또 암기하기 쉬우시겠죠? 교재 체크 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일반 계약자는 전문 계약자가 아닌 보험 계약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계약 체결 원칙은 보험회사만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여객보험, 그다음에 금융위 곤란하다고 금융위에서 승인한 경우, 그다음에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이 여객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험회사 3곳 이상에서 거절하거나 취급이 아예 안 되거나 외국에서 계약하고 국내로 지속이 되는 경우 해상, 항공, 여행, 생명, 장기, 상해, 재보험까지가 이제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챕터 1 총칙 부분 볼게요. 총칙 부분.
자, 1 보험업법 일반에서 보험업법의 개설이 있죠. 의 부분의 첫 번째 줄 보험계약자를 보호. 네,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민영보험업에 대한 감독 법규다. 그 옆에 공영보험, 공제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성격 첫 번째 줄에 공법적 규정. 그다음 그 옆에 사법적 규정 혼합. 그렇죠? 사법적 규정 혼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줄 사법적 규정에서는 상법에 대한 특별법.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보험업법의 목적이 있죠. 그렇죠? 경영, 보호, 육성, 경제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용어 부분 가서 보시면 보험 상품에서 자, 그 밑에 파란 박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했죠. 이게 바로 우리 봤던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4+1, 4대 보험 플러스 1. 사실 4대 보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선불시계약, 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제라고 또 하나 좀 적어주시면 플러스에서 공제라고 적어주시면 나중에 또 정리할 때, 복습할 때 한 번은 생각나실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의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손해보험 상품에서는 질병상해 간병 제외, 재산보험 상품에서는 질병상해 간병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밑에 상품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죠.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보험업에 대한 이야기 해서 뭐 똑같고 3. 보험회사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허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상호회사는 첫 번째 줄에 계약자를 사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첫 번째 줄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 그 옆에 경영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회사에서는 100분의 15를 초과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고 자 모집 등에 가서는 동그라미 2번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부분에서 설계사는 이제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 소속 그리고 그 옆에 중개 자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 중개사는 독립적 중개 그렇게 표시하시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괄호에 쳐져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84조, 즉 금융위에 등록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즉 그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기셔서 다 이제 설명을 한 번씩 했던 내용이에요. 자산운용, 뭐 총자산, 자기자본 같은 것들은 판서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주주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대주주, 기업의 최대 주주의 두 번째 줄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정도 한번 체크해 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 체크하실 거 개인 체크하시고 가부터 사까지 이거 좀 추가적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만. 자는 너무 좀 디테일한 내용 같고 보신다면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2로 내려가시면 법인에서 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원. 나다라도 사실은 임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임원이라는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 페이지로 가시면 보험 계약자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전문 보험 계약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이죠.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 금융기관, 기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럼 보면 체크하실 것은 자, 첫 번째 줄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부터 그 밑에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자이다까지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 기억, 니은, 디귿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금융기관이 있죠. 그리고 그 금융기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보험회사, 은행, 뭐뭐뭐 중앙회, 뭐 연합회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적어주시고 한번 볼까요? 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 뭐 금융, 지주회사, 무슨 중앙회, 연합회, 중앙회, 그렇죠? 여신전문 금융회사, 은행, 투자업, 은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주관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지문에 나오면 오케이, 은행, 뭐 중앙회, 연합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넘기시면 뭐 수출입은행, 외국 금융기관이 있고 자, 그리고 리을의 상장 법인, 미음의 이제 기타죠. 기타에 대한 부분도 여기 좀 참고로 그 추가적으로 그 파란색 박스 부분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신용보증기금, 모집인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위의 것들에 대한 부가 설명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행이 있고 그 밑에 금융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국가가 있다면 또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보면 볼까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다 지방자치단체, 뭐 모집인 했죠? 보험협회, 무슨 공사 다 공사입니다. 공사, 금감원, 그다음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공사 많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뭐 공제법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쉽죠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암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무작정 암기하시라는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싫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어법 시험에서는 좀 눈물을 머금고 그냥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좀 암기하기 쉬운 방법들, 연상하기 쉬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험계약의 체결 부분 보면 첫 번째 줄에 자, 체크.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예외가 있죠. 이 예외 부분이 바로 우리 봤던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기보험 이런 내용들을 한 건데 한번 보면 자 똑같습니다. 자, 외국보험회사와 생명수출, 뭐 적하, 해상보험에 대한 얘기죠. 항공, 여행, 선박, 뭐 장기상의 재보험 체결하는 경우다. 그리고 이외의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돼서 외국보험회사 체결하는 경우다. 그렇죠?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해서 외국보험회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경과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다. 5. 제1호부터 4호까지 외의 보험회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틀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